초대받은 강의대학교 연구소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 소개랄까 뭐 이제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문학 전공을 했습니다. 문학 전공자이고 문학 평론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뭐 문학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뭐 시나 소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이제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통합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하도서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망각의 질환을 바라보는 현대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걸어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부제가 치매와 대중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매와 관련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먼저 나눠드린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외조부모님께서 치매를 앓으신 적이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약간 연차를 두고 치매를 앓으시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외조부모님의 자녀죠.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그것으로 힘드시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가족이 앓게 되니까 부모님이 앓았던 질병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또 본인도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또래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래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여기 의사 선생님 정의의료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 오셨었는데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문학 연구자였어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 치매라고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처럼 접근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치매를 어떻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가, 어떤 의사로서의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학이나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대중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중서사라는 말이 조금 낯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서사, 이제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사실은 과거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젊으셨을 적에 뭐 직접 써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소설 읽는 거 즐겨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독서 모임 이어져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소설을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대중서사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중서사라고 합니다. 또 뮤지컬, 연극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하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혹은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들도 있고 어떤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이지만 이야기 자체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가지고 뭐 고스톱 치시거나 뭐 애니팡 이런 거 한때 유행했었죠. 그런 거 하시거나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가 있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어린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만화. 만화 중에서도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웹툰 중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하면서 치매라고 하는 망각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기억을 한다는 것, 또 기억을 잃어간다는 건 인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것들도 뭐 며칠 지나면 기억 속의 어떤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치매하고는 상관없이 또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들이 생기죠.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건 그렇게 조금씩 무언가를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쩌면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내가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억들, 또 그런 비슷한 점들이 인정을 받아서 정체성,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만들어지는 고통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로망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손녀딸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할머니인데요. 방금 손녀딸을 데리고 나와서 그네를 밀어주던 방금 전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 로망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흥행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잔잔한 감동을 좀 주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치매에 걸린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걸린 경우는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보이는 건 아닌데, 이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배우자가 함께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6배 정도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화면에 이제 준비한 것 중에 1929년대 일제시대죠. 1929년에 나왔던 한 신문 기사의 한 장면인데요. 노인이 망령이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걸 노망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었고요. 그게 계속 쭉 이어지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1990년대까지도 그 표현을 많이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오면 노망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치매라는 단어를 점점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으로 오면 치매라는 단어, 더 나아가서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정말 전문가 의료인들만 쓰던 표현이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표현을. 근데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표현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치매라는 표현은 그냥 많이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게 되는 그런 질병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달라진 부분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증상도 다르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발목을 삐끗했다, 허리를 삐끗했다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도 하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의 일종의 상처를 입었다, 손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치매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떤 이유에서 그 치매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도 점점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 속에 어떤 혈관의 한 부분이 막히거나 거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위에 따라서도 각각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치매 원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환이 이제 뇌신경 손상 중에서 이제 측두엽줄 쪽에 손상이 오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곧 치매 같은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데요. 치매 한 종류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이상의 치매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요.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발견한 질병입니다. 그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라는 사람 이름을 딴 질병 이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치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치매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도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65세에서 69세, 85세 이상인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치매 증상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한다든지 시간 장소를 혼동하게 된다든지 공간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아까 그 세모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들이 막 화를 내는데 그 간단한 보는 게 안 되는 게 이게 공간지각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글쓰기가 잘 안 된다든지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든지, 에휴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치매 중에서도 치료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치매 여러 유형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정상수두증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치매는요 뇌 척수액이 뇌 속에 과잉 축적돼서 나타내는 치매라고 하는데, 이 표현도 좀 어렵습니다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100% 완치가 됩니다. 병원만 가면. 요거는 아주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금방 완치가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방치하면 훨씬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치매는 대단히 쉽게 치료되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앓으셨다, 혹은 누가 앓았다, 내 언니가, 오빠가 누가 앓았다, 나도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암과 같은 질병에 비해서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료되는 치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그것을 진단받은 이후에 생존할 확률이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생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10년 내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사실 치매는 본인에게도 괴롭지만 특히 가족들이 괴로운 질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누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줬던 드라마의 한 장면은 치매를 앓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돌보는 가족들도 참 힘들어하다가 결국 그 가족이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뜨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 웹툰 중에 꽤 오래전 작품인데 이것도 한 15년은 됐어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요. 원작은 만화, 웹툰이죠. 이 만화 속에는 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문을 잠그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집안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바깥으로 막 돌아다닐까봐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하는 중인데, 결국 나중에 할머니의 상태도 안 좋아지지만 할머니를 돌보던 할아버지도 불치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두 분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슬픈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몇 년 뒤에 실제로 이 웹툰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또 영화를 본 다음에 뒤늦게 이 웹툰을 본 사람도 있거든요.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아내가 영화를 보자고 해서 갔다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 다시 만화도 찾아보게 됐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또 아까 우두커니라는 만화 있었죠. 딸이 아버지 보살피는 그 만화의 경우에는요.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 댓글들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병마도 치매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글자는. 몇 분만 읽어드릴게요. 키워주시던 외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쳐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틀째 되는 날 처음 본 얼굴로 저에게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밤새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여쭤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치매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인데 제가 결혼한 뒤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내미 결혼하는 걸 보려고 시름시름 앓으시면서 3년을 버티셨나 보다라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기억이 흐려져서 심지어 아내인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는데 자기만을 알아보셨다. 38 어렵게 얻은 딸만은 기억하셨나 보다 라는 댓글이 또 달립니다. 실제 이미 치매가 온 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을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짧게 편집을 했는데 제목은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치매 걸린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분들이 젊었을 때 들었을 만한 노래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런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 하고 가서 그 노래를 들려드리거나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의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와 관련된, 그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때 내가 살던 집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자기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그 요양원에서 할아버지가 계신 분을 이제 돌봐주시는 분인데 늘 말도 없이 조용히 계시고 주변 사람들과 말도 주고받지 않던 분이 갑자기 음악을 듣더니 이렇게 활발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그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걸 이제 현재 기술로도 당장 뭐 치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완치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아픔과 공포는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함께 자기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질병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연대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아까 로봇 보여드렸던 것처럼 혹은 이미 있었던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이 기술과 예술이 또 그분들의 치유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되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는 이제 문학을 연구하는 인문학자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의사분들처럼 의료적 지식이 풍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공학자는 아니지만 상상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상상력이 이분들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혹은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줍니다.